필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안에 잘 안 보이죠? 필터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9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필터입니다. 와 씨. 여러분들, 제가 발리에 온 지도 이제 일주일이 넘었잖아요. 있으면서 제가 느낀 점들과 여러 가지 또 이제 발리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. 뭐라 해야 될까?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발리에 대해서 느낀 점들 썰 좀 풀어볼까요, 여러분?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발리에서 살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발리 좋은 점, 1일 1 마사지 인정. 발리 마사지 값도 싸요. 맞습니다. 뭐 마사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1일 1 마사지 쌉 가능하죠. 여유롭고 힐링이 있는 삶. 여유롭고 힐링이 있는 삶이다. 근데 그것도 돈이 있는 상황에서 여유로운 거지. 물론 뭐 한국보다는 좀 적게 든다는 거, 그런 장점이 있죠. 자연과 함께, 그게 장점이라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 하면 단점일 수 있어요. 바다와 선셋, 바다와 선셋은 진리도록 볼 수 있지. 하지만 바다와 선셋을 매일 보는 사람한테 과연 그게 장점일지.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잠깐 여행 왔다 가는 게 아니라, 여행 잠깐 왔다 가는 거는 어딜 가나 다 좋아요. 뭐 한 4박 5일, 5박 6일 어딜 가나 다 좋습니다. 왜냐? 그 5박 6일 동안 좋은 데만 볼 거니까. 매일 밤이 축제다? 그쵸. 발리는 뭐 매일 밤 파티가 진행이 되죠. 매일 밤 파티할 곳은 있습니다. 발리는 거의 다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밤 파티할 곳이 있죠. 물가가 싸면, 물가 싼 거 완전 장점이지. 물가 싸요. 물론 지금 발리도 많이 오르긴 올랐어. 하지만 한국보다는 싸다는 거, 그게 중요한 거지. 현지인들이 매너가 좋다. 매너 좋은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씩 매너 좋은 척 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네 주머니에 물건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애들 빼면 괜찮지. 걷는 길 자체가 아름답다.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얘기 좀 해드릴게요. 걷는 길 자체가 아름답다, 이런 거 할 말 많습니다.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 이거 좋은 점이야. 개방적이고 흥이 좋다. 요것도 할 얘기 있습니다. 친절함. 그러니까 발리 사람들 친절해요. 맞습니다. 친절한 거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친절함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자기 사람들끼리도 뭐 그냥 뭐 만나면 웃고 뭐 스몰 토크 하고 뭐 약간 친절함이 좀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는 해요. 제가 또 느낀 발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들이 이미 많아요. 일단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. 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는 한 달 살기를 많이 하잖아요. 한 달 살기 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여행 잠깐 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보다는, 만약에 내가 여기 정착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정착은 힘들 것 같다고요. 만약에 이제 발리에서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 장단점들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느꼈던 건데,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 중에도 많아요. 일단 물가가 싼 게, 일단 여기는 택시가 두 종류예요. 오토바이 택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동차 택시도 있는데, 택시비 이런 거, 교통비 이런 거 싸고요. 그 다음에 음식값, 진짜 식당 음식들은 로컬 기준으로, 만약에 여기 와서 또 외국인들만 가는 그런 고급 식당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가는 그런 식당을 가면 굉장히 비싸겠지. 비싸요. 한국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. 근데 이제 로컬 기준으로 그냥 로컬들이 그냥 사는 느낌 그대로 로컬 식당이나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로컬들이 다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장을 본다, 아니면 밥을 먹는다 이러면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. 물가 싼 거, 이건 장점일 수밖에 없어.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한 것들, 발리에서 살면 말 그대로 그냥 아름다운 뷰, 깨끗한 공기, 이거는 그냥 말 안 해도, 지금 여기 지금 그냥 앉아 있어도 미세먼지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요. 날씨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뷰들 굉장히 자연적이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죠. 또 제가 느끼는 건데, 일단 여기서는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 생활들 있잖아. 예를 들면 서핑이라든지, 저도 이제 곧 서핑을 이제 또 한번 갈 건데, 서핑이라든지,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여기 골프 치러 진짜 많이 오거든요. 진짜 제 비행기 탈 때 골프백 실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.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스포츠라든지, 그리고 헬스장, 저 헬스장 컨텐츠도 한번 할 거거든요. 발리에 좋은 헬스장이 진짜 많아요.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헬스도 하면서, 그 다음에 음식값 싸니까 싸게 좋은 음식 재료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, 이런 것들,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 헬스장 다니면서 건강식으로 이제 내 건강을 관리한다 이러면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.
식단 이런 거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식단 이런 거 하잖아. 식단 제대로 하면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 뭐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. 근데 발리는 굉장히 싸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. 여가 생활, 취미 생활 이런 것도 가격이 굉장히 싸요.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.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. 발리에서 사는 사람 기준. 일단 발리는 인건비가 싸잖아요.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싼 인건비로 뭔가 삶의 편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한 개는 이것도 뭐 먹는 얘기인데 먹는 건 중요하니까 발리에도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모여 있잖아.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의 음식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맛집들이 많다는 거. 그리고 또 이것도 물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숙박비.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즘 모텔도 한국에 1박에 얼마 하죠? 모텔들? 한국의 모텔 그래도 1박에 한 6, 7만 원, 뭐 좀 비싼 데는 뭐 8만 원, 10만 원 이 정도 하잖아. 그리고 주말이면 당연히 더 비쌀 거고. 그런 모텔 값으로 발리에서 아주 괜찮은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는 거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발리에서 만약에 8만 원, 10만 원이다 그러면 정말 컨디션이 괜찮고 수영장까지 딸린 그런 숙박시설에서 묵을 수 있어요. 수영장 정말 예쁘고 막 그런 숙박시설에서 8만 내지 10만 원이면 1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모텔 값으로 여기서는 아주 좋은 숙박시설에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.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호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, 여행 가서 숙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발리 강추해.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. 자,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발리의 단점들.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기준이에요. 사는 기준. 일단 교통이 진짜 단점이에요. 진짜 이 교통 한계로 불편함이 엄청 커지는데 발리는 솔직히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. 뭐 발리 전체는 꽤 크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은 그냥 고만고만해. 그렇게 안 커. 멀리 이동해봤자 10km야. 근데 한국에서 그 10km를 이동하려면 솔직히 지하철 타면 금방이잖아. 서울 기준. 아니면 뭐 다른 도시를 가도.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. 정말 이동이 빠를 수 있잖아. 근데 여기서는 절대 금방 갈 수가 없다는 거.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도. 왜냐하면 여기 도로들이 정말 발리에는 큰 도로가 제가 말하는 큰 도로가 4차선 도로야. 그 정도면 큰 도로거든. 그런 도로도 별로 안 깔려 있고 당연히 별로 안 깔려 있고 대부분의 도로가 2차선 도로예요. 가는 거 한 개 오는 거 한 개 2차선 도로야. 가는 거 한 개 오는 거 한 개 이 2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같이 달려요.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이 달리기 시작하잖아. 차 안 가. 호치민처럼 트래픽 개심한가요? 호치민보다 여기가 훨씬 셀 거야, 트래픽은. 왜냐하면 발리도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. 솔직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발리를 막 지원을 딱히 안 해. 발리 쪽을 막 이렇게 뭐 개발하려고 막 이런 생각도 없고 막 그렇게 지원 안 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 사람들이 생활권으로 이제 점점 뜨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뭐 외국 자본들이 그게 뭐 개인 자본이든 아니면 뭐 기업 자본이면 조금씩 들어오겠죠.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도로 확장을 안 해. 그게 문제야.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도로는 2차선이야. 그러면서 이 도로 양쪽에 걷는 거리가 거의 없어. 그러니까 그 2차선 도로 위로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사람이 같이 다녀요. 교통이 진짜 졸라 빡세요. 이게 진짜 큰 단점 중에 한 개.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적이잖아요. 친자연적인 그런 곳이잖아 발리가. 그러니까 그만큼 대자연과 친자연적인 곳이라 보니까 일단 벌레들이 졸라 많아요. 바퀴벌레 사이즈 이만해. 뻥안치고 바퀴벌레 사이즈 이만해요. 나 이런 바퀴벌레를 내가 이미 몇 마리를 잡았거든. 진짜 바퀴벌레 이만해요 진짜. 근데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모기는 기본이에요. 진짜 모기는 항상 함께 하고 있어. 지금 제 몸에도 모기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간지러운데 안 긁고 있는데 바퀴벌레 날아다니냐고요? 왠지 날 것 같아. 아직 나는 걸 보진 못했지만 벌레 장난 아닙니다.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인데 한국 입장에서 이게 단점이 될 텐데 뭐냐면 개들이 다 풀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개도 있지만 그냥 도심에 사는 주인이 없는 그런 개들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엄청 짖어대. 주인이 있는 개들은 안 짖어 딱히. 주인이 없는 개들은 약간 자기 지역 이런 데를 지나가면 굉장히 엄청 짖어대. 개들이 굉장히 그냥 거리에 막 돌아다녀. 전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목줄 이런 거 의무화되고 했잖아. 그러니까
대부분의 개는 정말 착한 개고 순한 개지만 그 중에 진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가서 막 사람 물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잖아.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개를 다 풀어놓으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. 그리고 아까 장점이 공기가 좋다라는 게 장점이 한 개 있었잖아.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공기가 좋은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. 근데 길거리 돌아다닐 때 오토바이, 그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때문에 일단 도로 위로 나갔다 그럼 공기가 안 좋아요. 매연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매연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숙소 안에 있잖아요. 여기는 그냥 도로랑 꽤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. 숙소 안에 있으면 공기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도로로 나가는 순간 와 빡세진다 이거야. 뭐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발리는 정말 호캉스가 답이야. 호캉스 있다가 바닷가도 여러분들 바람이 없는 날에 바닷가를 가야 돼요. 제 바람 있는 날 바닷가 갔다가 그 바람 쫙 불잖아. 집에 와서 머리에 다 모래인 거야. 모래 먼지 있잖아. 이 귀 여기 이런 데 닦으면 다 모래가 나와요. 바람 많을 때는 바닷가보다는 바람이 없을 때 바닷가를 가라. 그래야 이제 정말 이 힐링하는 바다 이게 느껴지고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발리에 있으면 한국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국 생각을 나는 순간이 몇 번이 있었어요. 일단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한국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한국 생각 되게 많이 나요. 물론 여기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잖아. 동남아 쌀 있잖아. 동남아 쌀 이거 먹다 보면 한국 밥이 너무 생각나요. 한국 밥 그 찰지고 쫀득쫀득한 그 쌀 먹었을 때 정말 속이 든든해지는 그 쌀이 엄청 생각이 납니다. 내가 여기서 제 보통 한국에 있으면 제가 밥을 뭐 물론 한국에서도 밥 많이 먹지만 여기만큼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. 나 여기서 밥을 막 3그릇 이상씩 먹어요.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먹으면서도 밥을 3그릇 이상을 때려요. 왜냐하면 그 밥이 진짜 여기 밥풀들이 난리거든요. 밥풀들이 정말 난리고 안에 밀도가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이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. 한국에서는 그 쫀득쫀득한 그 찰쌀밥을 한 그릇 딱 먹으면 든든하잖아. 한국의 그 찰진 쌀밥이 너무 생각나. 그리고 또 발리 단점 중에 한 개는 여러분들 이것도 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수질. 제가 요번에 발리에 여행 오면서 특별히 준비해 온 게 이게 있어요. 이게 정수기 필터예요. 정수기 필터를 제가 특별히 챙겨온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정수기 필터, 원래 이 필터 새 걸로 가져왔겠죠, 그죠? 이걸 가져와서 이제 9일 동안 샤워를 했어요. 샤워는 하루에 2번, 한 번 샤워 시간 20분 정도? 그러면서 9일이 지났어. 필터 한번 보여드릴까? 필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안에 잘 안 보이죠? 필터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9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필터입니다. 와 씨. 근데 여러분들 저 한국에서도 필터를 쓰거든요. 필터가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, 1년 정도 지나야 조금 누래지는 정도야. 그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냥 물에 있는 때거든. 그냥 물때야. 누래지는 거는. 야, 초록색은 뭐냐? 9일 만에 이게 이렇게 변해요. 그런데 저는 필터가 저 샤워기 헤드 좀 좋은 거 가져왔거든요. 샤워기 헤드 회사에서 나한테 PPL 줬으면 이거 대박 났을 텐데. 야, 진짜 9일 쓰면, 발리에서 9일 쓰면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그래도 이 필터가 기능이 좋네. 이 위에까지는 안 올라오네. 요거 요것도 필터거든요. 요것도 갈아야 돼. 요건 아직 하얘요. 여기서 최대한 많이 걸러내주니까 여기는 아직 하얀데 살짝 뭐 조금 있긴 한데 여기서 다 걸러주니까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필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다 걸러주니까 난 지금 이 필터로 뭐 샤워는 당연히 이걸로 샤워하고 저는 양치질로 이걸로 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필터를 안 사왔다면 내가 지금 9일 동안 이거 내 몸에 다 때려 맞은 거 아니야. 난 지금 이거 가져와서 난 지금 너무 뿌듯해. 그러니까 진짜 발리 사람들, 발리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필터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야, 발리에서 필터 불티나게 팔릴걸? 대한민국의 필터 회사분들 진출하세요, 동남아로. 아무튼 물이 안 좋다는 거, 이런 거는, 이런 수질 관리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또 단점 뭐가 있을까요? 치안은 한국 따라오기 쉽지 않아. 그리고 일단 여기 뭐 이 도로 자체가 일단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질서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. 사람들이 그냥 차도로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진짜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진짜 그게 적응이 됐나 봐. 그래도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한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오자마자 절대 적응 못해요. 오토바이를 아무리 잘 탄다 해도 와, 그 타다가 사람들 바로바로 그냥 불쑥불쑥 나와. 이건 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처음에 여기 첫 날째, 둘째 날째 도착했을 때는
초반에 딱 한 5일 정도는 정말 이 날씨가 좋았어요. 한국에 너무 추웠잖아. 근데 이게 한 5일 정도 지나가니까 와, 이 더위에 계속 돌아다니고 이 더위를 막 계속 이렇게 쬐다 보니까 와, 이제 약간 좀 탈진이 와. 너무 더워서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.